도시의 4대 조건이죠. 교통, 주거, 일자리, 그리고 문화예술을 고루 갖춘 경제 문화 중심 녹색 자족 도시. 바로 남양주시의 이야기인데요. 올해도 남양주시는 시민들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조광한 남양주시장님 모시고 202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시정 활동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KBPS 인물탐방 신년 대담으로 남양주시 조광한 시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를 맞아서 남양주 시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한 해가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작년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 코로나19로 그 모든 시름과 걱정이 많았던 해 지나갔습니다. 금년에도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작년과 같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은 1, 4분기 하루빨리 끝낼 수 있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꼭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2020년 남양주시에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네, 작년의 시정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제 제가 2018년 7월부터 시장 업무를 했는데요. 이제 2018년에는 3기 신도시를 저희가 확정 지었고, 2019년에 GTX B 노선의 확정과 그 다음에 전국 최초로 계곡과 하천을 완전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성과라고 한다면 2020년은 무엇보다도 9호선이 남양주에 들어오기로 확정시킨 것이죠. 이 9호선이 남양주에 들어오기로 한 것은 이건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게 서울의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수도권 위성도시 중에 지하철의 노선이 없었던 저희 남양주시에 처음으로 지하철 노선이 이제 확정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남양주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가 매년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한 가지도 기억을 못하니까 9호선 유치가 2020년 우리 시의 최고의 업적이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시장님께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우선 과제로 환경 문제와 또 교통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이스팩 수거와 같은 남양주시 환경 정책의 시작점과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게요. 이제 교통 문제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GTX B 노선의 유치와 9호선의 확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작년에 이제 땡큐 버스를 운영을 하면서 내부 교통망도 어느 정도 완성을 했고, 금년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역시 이제 쓰레기 줄이기죠. 이거는 사실 우리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의 발자취를 문명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자연은 우리의 문명을 감당을 했다면 앞으로 자연이 문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우리가 그걸 기후위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60일 이상의 장마, 코로나 이런 게 전부 다 기후위기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후 위기는 결국은 환경 파괴고, 환경 파괴의 핵심 주범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탄소 배출도 있고 많이 있지만 쓰레기 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줄여진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사업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내느냐가 우리 생존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국가가 정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환경부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접근했는지를 못 느끼고 있어요. 저 부서는 뭐 그냥 그저 규제나 하는 부서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하고 있느냐? 확실히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아이스팩 문제입니다. 네. 아이스팩은 그냥 그것을 매립을 해버리면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는데 500년 걸린대요. 그리고 그거를 개봉을 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하수구로 흘려버리면 하천이 오염이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 인체로 다시 흡수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이건 심각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제품 생산 못하게 하면 돼요. 아니면 누구나 다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면 돼요. 네. 우리 소주병 재사용하듯이. 그런데 환경부는 재사용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런 제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도 소극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국가가 못하고 안 하는데. 그러면 저라도 좀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곤란함, 어려움,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드리고자 집에서 가지고 계신 모든 아이스팩을 저희 읍면동에 이렇게 배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건조 방식으로 해서 이 무게 부피를 최소화해 가지고 처리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지금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안 해왔던 일을 처음으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조급한 점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가 이 아이스팩 문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선도도시가 분명히 될 겁니다. 이번 이제 1년을 지내고 나면. 네. 그리고 왜 아이스팩을 먼저 얘기를 했냐 하면, 단일 아이템으로 제일 우선 단순해요. 다른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다 보면 그냥 어느 하나 제대로 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이스팩은 이제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무게도 많이 차지하고 하니까 요거 하나만이라도 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요 방법을 찾아내면, 요거 방식을 다른 쓰레기에도 적용을 하면 이제 그 쓰레기 문제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혁신적으로 줄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네. 아까 GTS B 노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남양주시의 교통 관련해서 자세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7개 광역철도 노선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의 전략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왕숙 1, 2로 지금 돼 있는 3기 신도시가 2028년 이제 마무리를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GTX B 노선, 9호선, 4, 8호선 연결 요 철도망을 2028년까지 지금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지금 국토부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함께 지금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표치가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넘어가야 될 여러 가지 그 행정적 처리가 있잖아요. 아마 금년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신년사에서 이성계, 이석영 그리고 정약용 이 세 개의 축을 서로 융합시켜서 이제 남양주 도약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이제 그거를 남양주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아마 뭐 자료는 나중에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우리 남양주가 이제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의 심장 같은 그런 그 면적의 그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남양주의 그 맨 이제 위 지역이 진접 2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진접 2지역부터 남양주 가장 남쪽이 이제 양정 역세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전부 다 지금 그 신도시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 진접 2지역부터 양정 역세권까지의 그 지역을 생명산업 중심의 경제 벨트로 만들겠다. 라고 지금 그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보니까 우리 남양주가 조선 역사의 시작과 마무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왜냐면 태조 이성계의 그 스토리와 그리고 그 조선의 마지막인 그 고종 그 순종의 능 그리고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남양주 화도읍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이석영 선생님도 우리 남양주 분이시고 또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몸부림쳤던 정약용 선생님이 또 남양주 분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 지도상으로 보니까 남양주를 관통하는 중심축은 이석영 선생님 축이 될 것 같고 또 남양주 위쪽으로 북쪽 지역은 왕숙천을 따라서 태조 이성계의 축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태조 이성계께서 왕자에 난 이후로 상심하셔가지고 남양주에 오셔가지고 8밤을 주무셨대요. 그래서 저희 지명이 팔야리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게 8팔 밤야자여서 태조 이성계가 8밤을 주무셨다고 해서 팔야리입니다. 그리고 그 팔야리 앞을 흐르는 하천이 왕이 주무셨다고 해서 왕숙천이 됐어요. 그래서 왕숙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성계축, 그다음 남양주를 관통하는 이석영축, 그 다음에 한강을 따라서 이렇게 정약용 선생님 생가가 있고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드는 정약용 큰마당이라고 있는데 네. 그런 공간을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제 이성계축, 이석영축, 정약용축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다. 네. 그게 이제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그 향기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산업, 그러니까 먹거리, 먹고 사는 문제와 그 다음에 도시의 역사 문화적 그 향기를 네. 같이 어우러져서 이 산업과 문화 중심 도시가 되보겠다라는 도시 비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안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조안면 전체 면적 84%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무려 7개의 규제와 관련해서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 진행 중인데 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가 준비하는 행동 및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한 핵심은 우선 처음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전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은 주먹구구식 지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 양평구는 거기에 면사무소가 있다고 빼주고 이 동네는 면사무소가 없다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참 무슨 코미디나 나올 만한 코미디 행정이라고 봐야겠죠. 굉장히 잘못 이제 형평성에 어긋났다는 거죠. 평등권에도 어긋났고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해서 결정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불합리하게 지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1970년에 지정됐을 때는 이 오폐수 처리 기술이 굉장히 미약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RO 방식이라는 가장 첨단 기술을 하면 오물이 섞인 물도 그걸 다 거치고 나오면 음용수로 쓸 수 있을 만큼 물 처리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과학 기술에 발전된 것만큼 과도한 규제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네. 우리 수도권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팔당댐에 인접해 있는 취수구의 물을 취수해서 그거를 정화해서 네. 이제 정수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팔당댐에 모이는 물은 세 개의 하천으로부터 모여요. 하나가 경안천이고 하나가 남한강이고 하나가 북한강이에요. 그런데 경안천 물은 취수구로 쓰면 안 돼요. 저는 적어도 국가는, 환경부는 경안천 물을 수도권 주민들한테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수구를 옮겨야 됩니다. 취수구를 옮겨서 남한강과 북한강의 좀 더 깨끗한 물을 취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저는 앞으로 2030년, 204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경안천은 이미 상당 부분이 많이 이제 더 물을 개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뻘도 깊고 아무튼 이제 그걸 과학적 데이터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경안천 물이 제외된 물로 취수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나라 취수원, 취수구 수도권 2,500만 국민들이 팔당댐에 의존해서 지금 상수원을 이제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 팔당댐에서 뜻밖의 사고가 난다면 물 안보에 엄청나게 취약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취수원을 다변화시켜 줘야 돼요. 그러니까 팔당댐 속에 집중되어 있는 취수원을 조금 소양강댐이나 또는 충주댐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멀더라도 파리나 뉴욕 같은 도시, 대도시는 1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취수를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좀 더 깨끗한 원수를 취수원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저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취수원 다변화는 곧 물 안보를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초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린 뉴딜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린 뉴딜이라는 게 그러니까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제 정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 속에서 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보다 좀 더 깨끗한 물을 보다 더 안전하게 그리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면서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저만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부가, 청와대가 또 환경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서 적어도 물만큼은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자신 있는 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경우에 이제 조합면 일대를 또 정상화시켜야 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들여다봤는데요. 우선 일단 난개발은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건너편 양수지와 같은 무분별한 개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특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특수지역에 맞게끔 그러면서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려한 자연 경관을 해서 살고 싶은 분들에게 친환경적 주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대로 이 곳에서 살아오신 분들한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조합면 지역은 치킨집도 없고 목욕탕도 없고 그 다음에 짜장면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건너편 양수리는 별별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강 하나를 두고 있어요. 그럼 그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된다. 그리고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 아우, 이건 진짜 그 무책임한 행정이고 그 다음에 폭력적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남양주 시민분들께 꼭 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되는 정상적이지 않은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으로 관행화되어 왔던 많은 사회적 이슈들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사실은 공유제이면서 사유재산화했던 계곡과 하천을 정비해서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드린 것이죠.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숱한 또 반대와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시장의 시정이 100% 마음에 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결코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양주 시장으로서 이 남양주 시장의 책임과 권한 하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꾸준히 그리고 계속해서 또 지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처음부터 다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또 완벽할 수도 없고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대담을 통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또 환경, 교통,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2021년 남양주시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